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21일 사이언스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이네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네, 카이스트 뇌인지 과학과 강리혜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논문이죠?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이제 Recovery of Walking After Paralysis by Regenerating Characterized Neurons to Their Natural Target Region이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을 가진 사이언스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스위스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즉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서 주로 리드를 했지만 UCLA나 하버드 의대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 대해서 그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아주 여기 써져 있는 이제 스퀘어 닥터님이나 앤더슨 닥터님, 콜틴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님들께서 아주 간략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유튜브 링크를 우리 댓글란에 남겨주고 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내용이 리커버리 오브 워킹이에요. 마비가 와서 못 걷게 됐는데 그걸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시작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이 연구진들은 특정한 뉴런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 발견 후에 이제 리커버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사실 나온 게 이제 characterized neurons이라는 게 이제 그 뜻입니다. 특정 뉴런들을 우리는 발견을 했다. 하지만 이 특정 뉴런을 발견하는데 끝이지 않고 이 뉴런들을 자기의 원래 프로젝션을 해야 하는 영역까지 이제 가이드를 함으로써 마비의 후에 오는 보행에 대해서 이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척수신경에서 그게 절단되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뭐 하반신 마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동안의 연구가 이 뉴런들이 거기에 있는 모터 뉴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엑손이 자라가지고 그런 과정까지는 관찰이 됐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지에 대한 또 한 단계 높은 발견을 한 모양입니다. 네, 네, 그렇죠. 흥미롭겠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저희가 앞서 이제 paralysis 마비라고 했는데 마비는 뭐 뇌에 스트로크가 생겨서 올 수도 있고 뭐 척추에 손상이 생겨서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신경계에 이제 어떤 레벨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거를 크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complete spinal cord injury와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척추 손상이겠죠? spinal cord injury니까.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간단하게 말을 해서 complete spinal cord injury는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이제 injury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 같은 증상이 complete spinal cord injury를 이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는 그럼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부분적으로 컴플리트하게 영구적인 손상은 없지만 인jury 된 정도나 부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손을 이만큼만 집을 수 있는데 여기보단 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스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리커버리 할 수 있게 되나요? 좋은 포인트인데요.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 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주일 후에는 자가 치유를 합니다. 근데 complete spinal cord injury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영구적인 손상이어가지고 리커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complete spinal cord injury 후에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척추 손상에 의한 워킹을 회복시킬 때 다양한 방법을 썼거든요. 뭐 일렉트로 스티뮬레이션 하거나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잘려난 후에 여기 이제 다른 뉴런들, 여기 살아있는 뉴런들을 자극시키면서 워킹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원리였거든요.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그럼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얘네들 원래 있는 호스트 액선들을 살려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척추 손상이 생기면 그래서 액선에서 이제 트랜섹트 즉 절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상 부위에서 끝나버린 액선을 손상 부위 넘어서 연장을 시켜주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들죠.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런이 여기서 보시는 뉴런이 네. 결국 우리 스파이널 코드 척수신경에 있는 뉴런들이고 네네. 거기가 이제 절단된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 자극 같은 거는 이 뉴런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뭔가 그 그로스 팩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야 다시 뭔가 커보자 하면서 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원활한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았었고 그걸 이루는 새로운 방법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얘를 연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시켜봤더니 익스텐션은 가능했는데 그래서 연장은 성공을 했는데 액손이 자랐군요. 네, 자랐습니다. 네. 자랐는데 근데 워킹에 대한 그 기능적인 레스토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연구진들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추가적으로 가설을 세운 것이 뭐냐면 이 뉴런들을 아까 액선 연장한 것처럼 리제너레이트를 하지만 얘네들을 가이드를 아까 말했던 Natural Target Region으로 가이드까지 해야지 얘네들이 이 워킹에 대한 리커버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큰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시 액손이 쭉쭉 자라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얘가 원래 연결돼야 할 타겟과 제대로 연결이 이루어져야 실제 펑션까지가 리커버리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이던스를 하기 전에는 일단 어떤 뉴런들이 워킹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제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척추인데요. 여기서 이쪽이 anterior, 이제 머리, 이쪽이 posterior, 이제 엉덩이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역이 워킹을 담당하는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영역, 이제 lumbar spinal cord, 여기 노란색 부분들, 그리고 이제 thoracic spinal cord, 여기 남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파란색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흉추 부분이고, 네. 럼버가 요추 부분이고, 네네. 이 척추 사이들을 통해서 척신경들이 우리 몸으로 페리페럴 리전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lumbar spinal cord 이제 우리 요추 엉덩이와 더 가까운 쪽은 이제 워킹에 대한 프로덕션, 워킹에 대한 이제 작동을 담당을 하지만 여기 이제 thoracic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id-thoratic이라고 하면은 보통 6에서 한 8, 9 정도까지를 이제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 그쪽 부분은 이제 워킹에 대한 리커버리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조건에서 이런 각 그 영역 간의 기능적인 차이가 역할 차이가 관찰이 전에 됐었다는 얘기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thoracic, 특히나 mid-thoracic region에서 이 럼버까지 프로젝트 할 수도 있는 신경세포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신경세포들을 한번 추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서, 여기 되게 복잡한 바이러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 이제 우리 요추 쪽에 얘를 인젝션을 하면은 얘가 타고 올라가서 세포핵을 만나서 이제 이 세포가 현관물질을 발현하게 되는 뭐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트로그레이드 트레이서가 되겠네요. 네, 레트로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척추를 좀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으면은 이게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발현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현이 된 뉴런들을 이제 따로 소팅을 해서 싱글 뉴클리어스 RNA 시퀀싱을 이제 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걸으려면, 워킹을 하려면 이 뒷다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뒷다리의 그 근육들을 움직이는 모터 뉴런들은 이 L 리전에 있을 네. 것이고, 럼버 리전에. 네. 결국 이 뉴런들로 적절한 신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인풋이 딱 와서 이 뉴런이 액티베이션 하면 이게 근육으로 가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뉴런들에게 인풋을 보내는 이 소라틱 뉴런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서 일로 연결되는 뉴런들이 있고, 아마 얘네들이 잘리는 과정이 운동 능력을 잃게 되는 네. 상황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현광 물질을 일으키는 아이가 이제 여기서 이 초록색일수록 더 많이 그 현광 물질을 발현한 건데 이제 VSX2라는 mRNA를 발현하는 뉴런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이 뉴런들은 아까 얘기한 그 소라틱 리전에 있는 뉴런들이네요. 네, 소라틱에서 이제 럼버까지. 럼버로 프로젝션하는 네, 뉴런들을 프로젝션. 레이블링 한 다음에 그 뉴런들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지 하고 분리를 해봤더니 네. 이 VSX2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네. 진을 익스프레션하는 네. 뉴런들이 뭔가 특별한 기능을 하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기능을 할 수도 있는 후보군으로 놔둬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하고 아주 긴 이름을 가진 뉴런들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편의상 SC 뉴런들이라고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VSX2 파퓰레이션을 우리는 지금 SC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이제 그 세포 종류가 확실한 것을 다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 마우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VSX2 크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크리를 기억하시면 제가 바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척추 신경입니다. 여기가 엔테리어, 여기가 포스테리어. 그럼 여기가 머리, 여기가 이제 엉덩이 쪽인데, 자 여기 이제 머리와 가까운 요 thoracic 에리아에 이제 요런 AAV 뉴런을 넣게 됩니다. 이 AAV 뉴런은 이제 현광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바이러스고요. 요 아래 그 요추 섹션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retrograde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바이러스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얘가 이 바이러스를 인젝션을 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간에 VSX에 발현하는 뉴런들만 태깅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마우스 자체가 이제 유전자적으로 조작이 된 뉴런 G입니다. 그래가지고 VSX를 이제 발현을 할 때 이 크리라는 아이도 같이 발현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크리가 이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이 플리포라는 바이러스를 발현시키고 이 플리포라는 바이러스는 또 얘를 만나면 현광 물질을 발현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VSX에서 이 VSX 즉 소알딕에서 럼버로 가는 세포들만 발현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들을 이렇게 태깅해서 봤더니 그 이제 방법론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굉장히 복잡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VSX2 뉴런은 사실 저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VSX2 뉴런들이 모두 그 럼버 리전으로 프로젝션하는 뉴런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레이블하고 싶은 뉴런들은 T8에서 10번 사이에 있는 뉴런들 중에 VSX2를 발현하고 있는 뉴런이면서 럼버 영역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뉴런들만 따로 레이블링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VSX2를 익스프레션 하는 뉴런은 크리를 통해서 턴온 시키고, 그 다음에 럼버 영역으로 프로젝션 하는 뉴런은 아까 여기 보이는 RAAV, 리트로그레이드로 레이블링을 하고 이랬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VSX2도 갖고 있으면서 럼버 영역으로 프로젝션 하는 뉴런들만 레이블을 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은 뭔가 다른 사실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아, 네. 여력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영상으로 담도록 다음에 해보고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런 뉴런들만 레이블을 했다 아, 네.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레이블링을 했더니 이 세포들이 아까 뭐 당연히 이제 VSX2도 발현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ZFHX3라고 하는 이제 징크 관련된 그 유전자인데요. 같이 발현을 하고 있는 뉴런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make sense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유전자는 이제 long projection 하는 뉴런들에게만 특정적으로 보이는 그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얘도 나타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 SC, 요 뉴런들이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이제 supraspinal commands를 받는지도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연구진들 새로운 실험을 또 합니다. 근데 이 supraspinal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supra 자체가 어원적으로는 above, 위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pinal cord 위에, 즉 뇌에서 어떤 뇌 부위에서 이제 커맨드를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많은 연구나 이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ventral gigantocellular nucleus라고 하는 데가 워킹 리커버리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시 바이러스를 인젝션해서 형광 물질을 발현시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영역이죠? 이 VGI 영역이 브레인스템 영역인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참고 자료로 갖고 왔는데요. 브레인스템이 맞는데요. 브레인스템은 이거는 마우스 브레인인데요. 네. 이 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스템 말 그대로 그 뿌리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휴먼 브레인인데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이 스템 부위에서 어디쯤 여기 분홍색, 핑크색.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VGI. 네, VGI입니다. 기간토셀룰러 네. 뉴클리어 뉴런들이 있는 영역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VGI 영역에서 아까 소라틱 영역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네. 그 커맨드를 받아서 그 소라틱 뉴런들이 다시 럼버 영역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그럼 그 럼버 영역에 있는 뉴런들이 다시 근육으로 프로젝션해서 다리를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딱 맞지? 이제 여기서 뇌에서 또 받고 그대로 코드, 스파이널 코드로 프로젝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여하는 뉴런도 저희가 다 태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리커버하는 시도만 이제 남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운동을 관여하는 서킷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거꾸로 자꾸 타고 올라가서 확인을 한 거고 이제 뭔가 잘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리커버리 할지 네. 그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은 이제 regeneration 이제 스트래티지를 세웁니다. 옆에 참 글씨가 많은데 이제 제가 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이 세 가지 단계 모두 다 뉴런의 growth, 즉 뉴런의 성장을 서포트하는 지인스들을 overexpression, 과다하게 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 모두 다 그런 과정이고요. 하지만 각자 이제 어디에 어떤 진을 익스프레션 할 건지가 이제 관건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 단계는 이제 여기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 인주리를 당할 그 위쪽 부분에 이제 그 뉴런들의 intrinsic growth capacity, 즉 내재적인 성장 능력을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진들을 이제 overexpression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growth capacity에 관여하는 진들 중에서는 인슐린 growth factor라던가 이 ciliary derived neurotrophic factor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injury 손상 부위에 이제 axon growth를 서포트하는
이제 진들을 또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다 이러한 진들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가이던스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손상 부위 아래에 이제 glial derived neurotrophic factor를 이제 발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말씀하신 내용이 일단 여기가 손상됐네요. 여기서 잘린 거예요, 그죠? 원래 이 뉴런은 얘랑 가서 연결해서 시냅스가 돼 있어야 운동을 잘 하는데 여기서 손상이 돼서 자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성장할 때는 이 뉴런들도 엑손도 크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합성이 될 건데 다 크고 나면 사실 그게 없어지겠죠, 멈추겠죠. 더 이상 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손상됐을 때는 마치 다시 자라야 되니까 처음에 디벨롭먼트 할 때 나타난 어떤 그런 팩터들을 진이나 단백질들을 많이 익스프레션 시켜줘야 돼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익스프레션 시켰고 그럼 이제 엑손들이 여기서 쭉 자라나갈 텐데 걔네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걔네들을 이제 보통 엑손이 자라날 때 특정 물질들이 있으면 그걸 디텍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프로젝션이 뻗어나가는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지인을 익스프레션을 시킨 건 아니고 그로스 팩터들을 직접 주입을 해서 이쪽으로 와 하고 유도하고 있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인젝션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쪽 타겟까지 이 엑손이 잘 자라오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연구진들이 세운 그 regenerative strateg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커라 이것만 했는데 네. 이리 와 또 같이 해줬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뭔가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또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regenerated 된 뉴런들을 다시 태깅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RNA 시퀀싱을 돌려서 이 친구들 또 무슨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인 그런 피규어입니다. 그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저희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SC 뉴런들이 맞았고요. 네,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보다시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였냐? 여기가 그 complete crush 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제 regenerative strategy를 했더니 여기 엑손들이 이 럼버 쪽까지 쭉 발현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보고 있는 SC 뉴런들의 엑손들인가 보네요. 네. 하얀색이 네. 그게 자꾸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 ventral gigantocellular nucleus 이제 저희 그 뇌뿌리 브레인스템이 있다고 한 부위에서도 이 regenerate된 엑선들이 이제 신호를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VGI를 이제 마이크로 스티뮬레이션 이제 정말 약하게 스티뮬레이션 해봤더니 이 regenerate 뉴런스들에서도 evoke potentials들이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코딩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regenerated 된 그 뉴런들의 아마 그 엑손에서? 엑선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자라왔으니까 걔네들이 서 레코딩을 해보면 그 앞에 있는 VGI 뉴런에서 스티뮬레이션을 해도 여기까지 인풋이 다 온다, 연결해서.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연결, 그다음에 펑셔널한 연결까지를 봤는데 네. 이제 뭔가 그래서 진짜 움직이게 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working function restoration 그러면 되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6마리의 마우스에게 complete SCI 이제 spinal cord injury를 진행을 했고요. 그 모든 그 인jury를 받은 마우스들은 다 레그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4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regenerative strategy를 이제 시작을 했고 관찰했더니 약 3, 4주 뒤에 이제 leg recovery가 점점점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8주 때에 이제 연구진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8주 만에. 네. 예. 네, 8주 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 거는 그럼 이제 걷기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하냐 했을 때 이제 여기 연구진들은 이제 whole body 이 움직임을 관측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디텍트하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제 관절이라든가 니나 앵콜 조인트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했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앞서 봤던 그 regenerative strategy를 이제 다시 표기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럼 여기 위는 이제 완전 마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regenerative strategy를 진행시켰더니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다리들을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그 incomplete spinal cord,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incomplete spinal cord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뒤에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와 이제 complete spinal cord 이후에 regenerative strategy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또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walking score, 즉 이제 이 발의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다 통합적으로 이 drag라고 하는 이제 얼마나 이게 짚고 끄느냐, 이제 또 whole limb oscillation, 이 관절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어떠냐, 또는 그리고 이 발을 움직였을 때 얼마나 높게 이렇게 움직이느냐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냥 일반 컨트롤, 여기가 저희가 그 regenerative strategy를 이용한 그 마우스들입니다.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많이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완전은 아니지만 전혀 못 걷던 상태에서 네.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그 임프루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연구진들은 과연 그러면 이 SC 뉴런스들이 이제 necessary 한가에 관련해서도 실험을 위해서 이 SC 뉴런스를 이제 inactivate 하는 실험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inhibit 했더니 바로 이제 paralysis, 즉 마비가 다시 생겼다는 것을 또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프로젝션은 우리 recovery에 위해서는 necessary 하다라는 것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위에가 이제 그 complete 그 spinal cord injury를 한 마우스들, 즉 마비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있는 마우스들이겠죠.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될 마우스들은 그러한 이제 complete spinal cord를 한 후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regenerative strategy를 이제 진행을 한, 네. 적용한 그 마우스들의 이제 recovery 된 워킹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 이제 완전 뒷다리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뒷다리가 이렇게 각도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둘 다 앞으로는 잘 갔고 첫 동물은 잘 스톱해보면 얘도 앞으로 점점 잘 가고 있긴 한데 뒷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네. 여기 이 뒷다리가. 네네. 네, 한번 돌려주세요. 앞다리로만 걷고 있는데 네. 뒤는 전혀 안 움직이고. 네. 완전한 이제 마비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얘를 리제너레이션 하고 났더니 네. 뒷다리가 움직이네요. 네. 신기하죠?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진짜. 그래서 뒷다리를 이제 이 정도면은 의식적으로 다리를 조정한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비가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되게 의미 있는 연구고 희망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정말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기존에 그냥 엑손이 무작위적으로 자라던 단계에서 중간에 어떤 그러니까 그 엑손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로스 팩터들을 스티뮬레이션 시켜주는 데다가 중간에서도 이걸 가이드할 수 있는 물질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들이 시냅스를 실제로 맺어야 하는 타겟 뉴런들, 그 럼버에 있는 모터 뉴런들에서도 이 시냅스를 이 엑손이 와가지고 이 뉴런과 시냅스를 맺도록 하는 유도 물질들을 같이 익스프레션 시켜주니까 네. 실질적으로 연결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에 가서 연결을 맺게 되면 드디어 진짜로 운동 능력이 재생될 수 있는 네. 결과를 보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간단한 리뷰가 컨셉인데
되게 신기하셨던 모양이에요. 풀 리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네, 그렇군요. 자세히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다소 긴 영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는 연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